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트렌디한 테이크아웃 메뉴 개발, 카페 운영 노하우의 강의를 맡게 된 아이러브 스위트 대표 남소진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트렌디한 테이크아웃 메뉴 개발, 카페 운영 노하우에 대한 강의인데요. 두 가지의 시간으로 나누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시간은 시장 조사를 통한 고객 분석과 트렌드 파악에 대한 강의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은 메뉴 개발에 대해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메뉴 개발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장 조사를 먼저 해야 하는데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제가 예전에 커피 사업을 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때는 스타벅스 정도? 그 정도만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로드샵 카페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고 군데군데 있었죠. 그리고 그때 제가 커피 회사를 할 때 드라마 커피 프린스가 방송이 되었었는데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때 커피 프린스 드라마가 방송이 되기 전과 후로 우리나라 커피와 카페의 문화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인터넷 쇼핑몰로 커피 원두와 이제 커피 용품들을 판매를 하는 일도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 되게 신기하게 커피 프린스 드라마가 방송을 하고 그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이 막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주문을 확인을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았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커피랑 카페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정말 한 집 걸러 한 집 이 카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카페들이 정말 많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포화 상태인 카페 속에서 우리 매장만의 특별한 메뉴를 개발을 해서 새로운 고객들도 확보를 하고 단골 고객들도 계속 유지를 하고 하는 메뉴를 개발해야 하는데요. 그런 메뉴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이 되는 메뉴를 개발을 해야 하는데요. 소비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우리 매장이 가지고 있는 상권에서 방문하는 고객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좋은 메뉴를 개발할 수 있고 또 그 메뉴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우리 매장 주변에 있는 상권을 가지고 고객을 분석을 해야 해요. 그래서 상권 조사는 예를 들자면 오피스 상권, 만약에 주변에 회사가 많이 있는 지금 이곳처럼 주변에 회사가 많이 있는 오피스 상권이면 바쁜 직장인들이 빠르게 혹은 또 식사 대용 그런 메뉴를 많이 찾을 텐데요. 그런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해야 하고 만약에 대학교 상권이다. 그러면은 이제 여학생들은 예쁘고 달콤하고 이런 비주얼이 좋은 메뉴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여학생들을 고려해서 그런 메뉴를 또 개발을 하는 것이 좋고 또 반대로 남학생들은 양이 많고 저렴하고 이런 것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뉴를 개발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시장 조사를 하면서 일단 우리 매장 주변에 있는 매장들을 많이 다녀보셔야 돼요. 다녀보시면서 이 매장에서는 어떤 메뉴를 판매를 하고 있고 이 매장은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주변 매장들을 참고는 하지만 그것과 똑같은 메뉴를 만든다거나 거기에 있는 똑같은 것들을 모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안 하는 일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매장들을 많이 돌아보시면서 트렌드도 파악하고 요새 고객들이 찾는 게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매장만의 특별한 메뉴를 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매장과 차별화된 메뉴. 우리 매장만의 특별한 메뉴를 개발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뭐 우리 매장만의 메뉴를 최초로 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매장에서는 없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는 특별한 메뉴를 만든다거나 뭐 혹은 예쁜 다른 포장 용기를 써서 특별한 걸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매장이랑 차별화를 둔 메뉴를 개발하시는 게 좋고요. 또 좋은 재료로 건강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든 메뉴가 좋습니다. 요즘에는 고객들이 건강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프로틴 카페 또는 샐러드 카페, 요거트 카페처럼 요즘에는 코로나 사태가 길어져서 면역력에 신경도 많이 쓰시고 또 건강도 많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예전에는 없던 알러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대요. 그래서 그런 알러지 같은 것들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메뉴들이 고객들한테 더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재료로, 건강한 재료로 건강하게 집밥을 만든다, 내 가족이 먹는다 라는 생각으로 메뉴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바닐라 시럽, 커피에 들어가는 바닐라 시럽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근데 그런 바닐라 시럽조차도 직접 만드는 카페들도 굉장히 많고 되게 흔한 딸기잼 같은 것도 직접 만드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나의 정성과 노력을 들인 걸 고객들에게 보여준다면 고객들도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요? 똑같은 가게가 한 집 걸로 한 집씩 카페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건강한 음료를 만드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뭐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바닐라 시럽을 쓰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딸기잼을 쓰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매장만의 또 차별화된 전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은 예쁜 걸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젊은 층 사람들은요, SNS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돼서 예쁜 비주얼의 그런 것들을 내가 먹으면서 그거를 SNS에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예쁜 비주얼을 갖춘 메뉴를 개발하시는 게 좋고요. 또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메뉴. 이거는 되게 당연한 거겠죠. 메뉴가 별로 형편이 없는데 가격이 엄청 비싸면 안 사 먹겠죠. 그러려면은 일단 원재료의 수급이 안정적이고 원재료의 원가가 많이 높지 않는 그런 메뉴를 개발을 하셔야 해요. 그렇게 해서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에 가치를 부여할 만하다. 아, 이거는 내가 돈 주고 사 먹을 만하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메뉴들을 개발을 하셔야 해요. 근데 이 메뉴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메뉴를 개발을 하시려면 일단은 많이 드셔보셔야 해요. 저는 베이킹 스튜디오를 창업을 하기 전에 정말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카페랑 카페는 다 가서 다 먹어봤어요. 아, 그래서 이 카페들은 인테리어를 이렇게 예쁘게 했구나. 이 카페는 이런 것들이 맛이 있구나. 아, 여기는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여기는 뭐 이런 그릇, 용기들을 사용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베이킹 스튜디오를 창업을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많이 드셔보시고 유명하다는 카페에 특별한 메뉴들을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그것을 또 모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참고만 하셔서 그것들을 뭐 보완을 하던 아니면 나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나만의 메뉴를 개발을 하셔야지 그것들을 모방을 하시면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웹사이트, 특히 해외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저는 케이크 디자인을 할 때 구글 검색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네이버 검색보다는 구글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외국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똑같이 만드는 거는 모방이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만든 이런 케이크의 이런 부분은 이거 너무 멋있다, 잘 만들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저장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든 거는 이 부분은 또 저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나만의 특별한 디자인을 완성을 했어요. 저도 디자인을 전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웠었는데 저는 구글 검색을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요즘에 뭐 케이크, 당연히 케이크는 검색했고 뭐 음료, 또 요즘 디저트, 뭐 쿠키, 빵 뭐 이런 식으로 다 검색을 하다 보면 요즘 트렌드가 어떤 건지, 요즘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구글 해외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한 걸음이 빨라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디저트를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보다 10년이 뒤처 있다고 그때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카페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많이 쫓아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글 그런 웹사이트, 해외 웹사이트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남들보다 내가 더 빨리 발빠르게 선두를 치고 나가실 수 있고요. 그런 메뉴들을 개발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담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저는 저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했던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왜 날 따라하지? 그러면서 기분이 안 좋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내가 잘하니까 사람들이 따라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따라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이제 버리고 저는 또 다른 거, 더 새로운 거, 더 트렌디한 것들의 메뉴를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문도 많고 많은 고객들이 만족을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외 웹사이트를 참고하셔가지고 메뉴를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있는 나의 지인들 있잖아요. 그 지인들과의 대화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그 지인들이 잠재적 고객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카페의 고객이고 그들도 그런 것들 우리의 고객층이기 때문에 그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관련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트렌드 파악을 위해서 뭐 요즘의 이슈가 되는 것들, 또 키워드가 되는 것들, 또는 핫플레이스,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들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것도 그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나만의 메뉴를 개발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메뉴를 어느 정도 시장 조사가 끝났으면은 메뉴를 개발을 해야 하는데요. 내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한 메뉴들의 리스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메뉴들에서 이제 한 번씩 고민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후보 메뉴를 가지고 해당 메뉴를 만들 주방 설비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방 설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메뉴를 만들려면 뭔가 다른 설비가 필요하다. 근데 그 주방 설비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하는 설비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비해서 내가 만든 메뉴를 판매를 하게 되었을 때 수익이 얼마나 창출이 될까? 그거를 고민을 해보셔서 만약에 투자 대비 수익 창출이 많지 않다. 그러면은 그 메뉴는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좋고요. 또 식재료를 수급을 하는 데 있어서 연중 평가 원가를 따져서 수익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연중 평균 원가는 뭐냐면 만약에 여름에만 나오는 과일이 있어요. 근데 그 과일을 겨울에 수급을 하려고 하면은 그 과일이 굉장히 비싸겠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딸기 케이크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딸기 케이크가 겨울에는 딸기 가격이 적당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는데 여름 같은 때는 딸기가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새는 물론 하우스 딸기가 많이 나와서 구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원가가 높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에게 떨어지는 수익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메뉴를 만드셔야 되고요. 뭐 3대 거짓말이다. 장사꾼이 남는 거 없이 다 퍼줘서 남는 게 없어요.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 퍼줘서 남는 게 없는 장사는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오래 갈 수 없고 그 메뉴를 오래 유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메뉴를 만드실 때 이렇게 주방 설비나 식재료 수급, 이런 원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신 뒤에 메뉴를 만드셔야 그 메뉴를 오래 가지고 가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카페 메뉴를 만들 때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되게 막막해요. 어떤 메뉴를 만들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럴 때는 많이 조사하시고 많이 얘기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메뉴를 개발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뉴를 가지고 시즌 메뉴를 개발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처럼 딸기 케이크 같은 경우에 시즌에만 이제 나오는 딸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즌 메뉴를 개발을 하셔가지고 제철 과일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보통 연중 한 2번에서 4번 정도는 새로운 시즌 메뉴를 개발을 한다고 해요. 우리도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즌 메뉴를 한 2가지, 4가지 그런 식으로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서 그렇게 신메뉴를 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에 계셨던 단골 고객분들께도 계속 새로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계속 우리 매장을 찾게 되실 거고, 사실 고객분들이 정체돼 있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메뉴, 새로운 것들,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단골 분들이 계속 우리 매장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메뉴를 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메뉴는 아주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야 해요. 그렇지만 너무 좋은 재료를 써서 너무 원가가 높고 너무 비싼 메뉴를 팔게 되면은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어느 정도의 주방 설비가 필요한지 또 어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메뉴를 개발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예전에 일본 여행을 한번 갔었어요. 일본 여행을 가서 트렌드를 조사를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20년도 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커피 문화가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막 커피숍에 오랫동안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고, 요새는 또 커피 수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아이를 육아하면서 커피 수혈해야 해 이러면서 커피를 마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커피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전에 저는 이제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는 일본은 정말 굉장히 달랐어요. 카페들이 굉장히 전통이 있고 고집이 있고 그 카페 하나하나만의 특색을 갖춘 그런 매장들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뭐 저랑 이제 저를 일본 여행에서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저를 같이 가이드를 해줬던 친구가 지금 갈 곳은 역사가 별로 안 된 곳이야. 근데 되게 트렌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되게 많이 찾는 곳이야. 역사가 얼마나 됐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30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30년 정도의 역사는 별로 안 된 역사고 한 100년 정도 된 곳은 굉장히 역사가 깊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100년 정도 된 카페에 갔었는데 그곳은 정말 되게 노포 할머니께서 커피를 내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약장 같은, 벽에 약장 같은 장이 있었어요. 조그만. 그래서 그 약장에서
원두를 조금씩 조금씩 꺼내셔가지고 블렌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직접 블렌딩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정성껏 갈아서 정성껏 핸드 드립으로 내려주셨던 커피가 있었는데요. 그 커피가 정말 맛이 있었고, 그때 제가 슈가크래프트를 배우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슈가크래프트가 그때만 해도 엄청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에서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영국을 갔었는데 영국에는 정말 다양한 디저트가 있었고, 그냥 마트에서 케이크 같은 것들을 그냥 사가지고 내가 집에서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 일을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그게 돈이 되겠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카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카페들, 많은 카페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매장만의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시고 많이 개발을 하시고 침체되지 않게 항상 발빠르게 남보다 선두주자로 앞서서 나가셔야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이게 굉장히 장기화가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졌는데요. 문을 닫은 가게들도 정말 많고,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제가 학창 시절부터 쭉 다녔던 굉장히 오래된 단골집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버티지 못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런 코로나 사태인데도 굉장히 잘 되는,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그런 집들은 가만히 보면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발빠르게 대처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 뭐 그런 것들을 배달로 돌린다거나 뭐 비대면으로 뭔가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는 곳들은 또 잘 살아남아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지금 사태에 멈춰져 계시지 마시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극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이요. 저는 사실 많이 다녀요. 그리고 많이 물어봐요. 저는 고객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가게에 오신 고객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 고객들한테 많이 질문하고 또 그 고객들한테 피드백을 받고요. 어떤 것들이 보완을 해야 되는지, 저희 매장에 어떤 게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여쭤보면은 고객분들이 또 싫어하지 않으시고 되게 성심성의껏 얘기를 해주시고 또 다음에 찾아주셔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저도 사실 굉장히 낯도 많이 가리고 수줍음도 많고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요.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사람과 사람이 마음으로 대하면 이 마음이 통하는구나. 진짜 정이라는 게 사람들끼리는 통하는구나. 제가 진심으로 고객분들을 대하면 그 진심이 고객분들한테도 저한테도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다니고 유명하다는데 뭐 전국에 뭐 맛있다는데 이런 데 다 찾아보고 고객분들이랑 또 직접적으로 대화를 많이 나눠보고 있습니다. 식자재 원가율은 얼마까지가 적정할까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공산품이다 이러면은 제가 뭐 원가를 얼마에 책정을 하고 마진을 얼마를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매장의 트렌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매장들은 정말 굉장히 고가의 좋은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원가를 조금 적게 남기시지만 그렇게 좋은 컨셉을 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싼 거 뭐 다 싼 재료들을 하셔가지고 또 박리다매처럼 고객분들에게도 또 저렴하게 그렇게 판매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원가율을 얼마를 딱 적당하게 책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식자재를 살 때 꿀팁이 있을까요? 식자재를 살 때 꿀팁은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이 다니셔야
시장에서 많이 다녀보시고 좋은 물건들을 골라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좋은 것 같고, 또 저는 만약에 어떤 메뉴를 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뭐 쉽게 예를 들면은 마카롱을 개발을 할 거다. 그러면은 아몬드 파우더가 이제 주 원료가 되는데, 아몬드 파우더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아몬드 파우더를 일단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제일 맛이 있는지, 어떤 게 원가가 가장 좋은지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이제 책정을 하는 편이라서 그런 방법들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요즘 국내 카페 메뉴 트렌드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다음 시간에 2탄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이크아웃 매장을 시작하기에 좋은 메뉴랑 하면 힘든 메뉴 하나씩만 추천 부탁드립니다. 테이크아웃 매장을 하실 때 좋은 메뉴.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기는 한데, 테이크아웃 매장의 좋은 메뉴는 아무래도 테이크아웃이기 때문에 양이 많고 저렴하고 이런 메뉴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선호하실 거고요. 힘든 메뉴는 메뉴를 만들 때 굉장히 공이 많이 가는 메뉴들 있잖아요. 특히 마카롱 같은 거. 마카롱이 엄청 대세가 돼서 많이 판매들을 하고 계시지만, 마카롱이 정말 작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 하나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수공이 필요하고, 얘가 되게 예민해가지고 날씨나 습도, 온도, 뭐 기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뉴들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마카롱 가게는 딱 단 한 가지 메뉴만 하잖아요. 여러 개 다양하게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메뉴를 하시면 되고요. 카페를 창업할 때 어느 세대를 공략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일단 젊은 세대들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젊은 세대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또 젊은 세대들은 SNS 같은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나의 매장을 홍보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젊은 세대들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만 봐도 아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는 거 나는 너무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친구들이랑 그렇게 카페에 앉아서 맛있는 거 먹고 예쁜 거 먹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젊은 세대를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신 고객님들 중 기억에 남는 사례 몇 개 이야기해 주세요. 고객들 중 기억에 남는 사례요? 재밌는 거 하나 있었어요. 아주 예전이지만 뭐 이것들은 되게 지금도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인데, 에스프레소를 이제 주문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에스프레소는 굉장히 진하고 양이 작은데 주문하신 게 맞으세요? 근데 맞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이제 받아보시고 깜짝 놀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기는 이런 건지 몰랐다고 그렇게 해서 화를 내고 가셨던 고객분들도 한 분 계셨고요. 저는 대체적으로 좋았던 고객들이 많았어요. 메뉴 개발할 때 주로 어디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시나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저는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먹어보고 많이 보고 또 많이 검색해보고, 요즘에는 어떤 게 트렌드인가, 어떤 메뉴들을 많이 만드시는지, 또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먹는지, 요즘에 뭐 인별그램 이런 거 같은 거 보시면은 디저트 스타그램 이렇게 딱 검색만 하셔도 엄청 많은 메뉴들이 나와요. 근데 제 노하우 중에 하나라면은 이제 인기 게시물이 이제 메인에 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으로 바꿔서 한번 눌러봐요. 그러면은 요즘 이제 트렌드,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찾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그런 거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운영할 때의 규칙이요. 저만의 규칙은, 저는 사실 좋은 재료로 건강하게 내 가족이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거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케이크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아이들 생일 케이크를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아이의 생일이구나, 내 아이가 먹는 케이크를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드니까 고객분들도 굉장히 만족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주시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개발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소가 있으실까요? 메뉴 개발할 때 저는 사실 트렌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뒤쳐져 있으면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많이 찾지 않으시니까 요즘 트렌드를 많이 생각해서 요즘에 어떤 것들을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검색해서 메뉴를 개발하고요. 메뉴 개발하면 상표권 등록해야 하나요? 이거 예전에 백종원 대표님도 그 골목 식당에 나와서 얘기하셨었는데, 저도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상표권 등록했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거를 법적으로 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괜히 그거 상표권 등록한다고 해가지고, 뭐 시간이랑 돈이랑 이런 것만 더 많이 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고, 전 사실 제가 이걸 했는데 누가 따라하면은 빠르게 다른 것들로 바꾸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내가 꼭 이거를 유지하고 정말 이거는 내가 너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진짜 나만의 기술로 개발을 한 거다 하시면은 상표권 등록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브랜드 카페나 개인 카페가 포화된 상태인데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부화 상태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까지 계속 강의한 내용이겠죠. 새로운 메뉴 개발하고 침체되어 있지 않고 고객들의 니즈를 계속 충족시켜주고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 고객들이 계속 우리 매장을 찾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배당 어플 발달돼서 저는 배달을 적극 추천해요. 왜냐면은 코로나 사태가 길어진 것도 있고, 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가지고 바뀌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번 된 문화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서 배달이 앞으로도 계속 성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배달 어플 하시는 거를 저는 사실 추천을 드려요.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심하고 이제 무슨 위드 코로나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만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아마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안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부수입을 창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할 때 SNS 이용하여 고객들하고 소통하시나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소통하고요. 네, 고객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고객들 후기, 리뷰 이런 것들도 많이 참고하셔야 해요. 고객들을 많이 끄는 대표님만의 노하우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으로 대하면 마음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의 단지 돈벌이 수단. 나는 이걸로 그냥 수익을 창출하는 거. 저 고객은 나의 수익을 창출해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게를 찾아와 주시는 소중한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고요. 조금 더 맛있게 만들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마음을 다해서 고객들을 대하니까 그 고객들 분들도 그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 수 있거든요. 고객들도 당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 매장을 또 찾게 만드는 것 같아요. 디저트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맛있어야 돼요. 맛이 없으면은 요새 고객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디저트가 엄청 이제 막 붐이 일으면서 입이 엄청 고급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맛이 없으면은 드시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맛있어야 돼요, 일단.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일단 제일 좋은 건 맛이 있어야 되고 맛이 있으려면 좋은 재료를 사용을 하셔야 맛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쁜 비주얼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일단은 매장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너무 손이 많이 가고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은 판매할 때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대량 생산에 용이한 메뉴라던가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재료를 만들어서 냉동으로 뭐 하루 이틀 보관을 했다가 다음날 또 만들 수 있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스콘 같은 그런 종류가 있을 텐데요. 그런 메뉴들을 이제 적절하게 섞으셔가지고 메뉴를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블랙리스트 손님은 관리법이 있을까요? 블랙리스트 손님도 요즘에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고객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너무 말투가 기분이 나빠서 저도 똑같이 제가 초창기에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바로 네이버에 여기 사장님 못됐어요 이렇게 댓글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남기신 건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난감했던 적이 있었는데 블랙리스트 손님 그 후로는 이제 저도 그렇게 대처하지 않아요. 그냥 그 블랙리스트 손님한테도 그냥 항상 마음으로 이분이 왜 이러실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대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냥 상대를 안 하시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계속 응답을 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악순환을 만드는 그런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컴플레인 사례랑 그에 대한 대처 방법. 컴플레인 사례 있었죠. 이거는 제가 초창기에 이제 저도 창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요. 제가 이제 만든 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플레인을 거셨죠.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다시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가장 큰 컴플레인이었고 그때 저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고 그로 인해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만들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열심히 연구하고 할 수 있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잘 팔리는 디저트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상권이랑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오피스 상권, 대학교 상권, 뭐 이런 뭐 원룸 그런 상권 이런 것마다 상권마다 잘 팔리는 디저트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제 좀 트렌디한 것들 다음 시간에 이제 다뤄볼 건데 그런 트렌디한 메뉴들 그런 것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잘 팔리는 것 같고 보통 그냥 뭐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뭐 스콘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맛있게 잘만 만드시면은 그런 것들도 꾸준하게 판매되는 것 같고 카페 창업을 하면서 어떤 준비 과정을 해야 할까요? 창업하시기 정말 많이 힘드시죠. 창업하시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상권을 돌아보는 거나 식자재 유통법, 상권을 돌아보는 거. 그쵸. 제가 이제 매장을 오픈을 하시려면은 어느 자리를 딱 봐두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매장 주변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보셔야 돼요. 다른 카페들도 가보고, 오래 앉아 계시면서 어떤 손님들이 오시는지, 눈치가 보이면 계속 주문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어떤 메뉴들이 판매가 되는지, 어떤 고객층들이 주로 오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식자재 유통은 이제 어떤 메뉴를 어떻게 만드시는 거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돌아보시고 조사를 해보시면서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고 요새는 식자재도 바로 그냥 이렇게 배달로 해주시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되게 편리한 세상입니다. 저는 마켓컬리도 굉장히 이용을 잘 하는데요. 마켓컬리 이용해가지고 좀 그곳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 데서 구하기도 하고요. 요새는 정말 구하기가 쉽습니다. 카페를 운영할 때 주차 문제 있었죠. 주차 문제 엄청 많았어요. 제가 운영을 했던 곳 바로 옆에 인도 음식점이 있었는데요. 주차 공간이 진짜 굉장히 협소했고 옆에 공영 주차장이 있었는데 공영 주차장도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이 상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차권을 판매를 하지 않는 상황이어가지고 주차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고객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얘기를 해요. 주차 공간이 협소합니다. 이렇게 먼저 공지를 하시면은 그거에 대한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공지를 안 하시면 나중에 이제 왜 주차 공간이 부족하냐 이런 컴플레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카페를 운영을 하시면서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될 것 같다. 뭔가 이런 것들이 좀 고객한테 불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옆에 인도 음식점 사장님이랑 싸우기도 했어요. 주차 때문에 저희 손님들이 오시면 바로 쫓아 나오셔가지고 어디 오신 거예요? 막 이러면서 나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고객과의 문제보다는 내 옆에 상가들과의 문제가 더 커요. 그런 주차 문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고객분들과의 문제보다는 뭐 주차 공간이 협소한 거, 뭐 쉽게 말해서 카페 거리 같은 데는 주차 공간이 여유롭지 않잖아요. 그런 데는 주차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고객분들도 오시면서 아, 여기는 주차가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근데 옆에 이제 상가분들이랑 분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이제 노하우겠죠. 하시다 보면은 계속 그런 것들이 생겨나실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트렌디한 테이크아웃 메뉴 개발, 카페 운영 노하우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